네, 세븐 스테이션은요. 아까 이제 우리 요번 이제 춘천 이전으로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DR이 이제 굉장히 우리 기업들한테 큰 가치를 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줄 것이며 클라우드 DR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오라클 코리아의 배영훈 상무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자, 여러분들 그 상무님하고 또 하기 전에 설문 간단한 아까 설문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회사에 DR 현황은 지금 어떤지 그거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클릭해 주면 5초 후에 한번 우리 한번 공유 한번 하더 결과 보도록 하죠. 상무님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높을 것 같습니까? 온프리미스 DR 사용 중, 클라우드 DR 사용 중, DR 계획 있음, 없음 이 중에서 어떤 게? 온프라미스 DR 사용하고 없음이 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한번 보죠. 자, 없음이 제일 높네요. 그다음에 2등이 온프리미스 DR 사용. 네, 딱 맞추셨네. 근데 의외로 DR을 사용하지 않는 데가 의외로 많네요. 생각보다. 네, 기존 온프라미스에서 DR을 구축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사항도 많고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DR 센터가 코리아에 센터가 2개가 생겼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DR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온프라미스에서 그동안 구축하지 못했던 DR을 클라우드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 네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기존보다 비용 절감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바뀌는지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지금 DR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이제 클라우드에 DR을 구성을 하고 온프라미스에서 운영을 하는 이런 방법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에 있어서 오늘 이제 그 클라우드 DR 구축과 관련돼서 고려해야 될 거. 그다음에 온프라미스에서 메인을 운영을 하고 클라우드로 DR을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아까와 현대상성과 같이 아예 클라우드에서 메인을 운영을 하고 네. 또 다른 클라우드 리전에서 DR을 구성하는 이런 거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면서 오라클이 고객분들한테 DR은 이렇게 좀 하십시오라는 권고안을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로 했으면 합니다. 네. 예. 자, 먼저요. 우리 그 DR하고요. HA하고 백업이랑 네? 요 세 가지 좀 뭐 상무님 간단하게 간결하게 좀 딱 D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화재 또는 뭐 그 대규모 정전, 뭐 한 이제 그 서울이라든지 지역이 다 정전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정전에 해당되는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진이나 그다음에 홍수와 같은 이제 각종 재난 재해로 이제 데이터 센터가 아예 기능을 못할 때 이때 IT 인프라가 이제 아예 동작을 못하니까. 그럴 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데이터 센터 전체가 그러니까? 전체가 문제가 됐을 때에 그런 거를 이제 다시 수행할 수 있는 게 DR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디제스터 리커버리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런 이제 그 재난이나 재해라고 하는 뭐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이럴 때에 비즈니스가 연속되도록 하기 위한 보장이에요. 그래서 DR이 있는다는 거는 기업이 DR 재난이 생기더라도 DR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복구되는 거네요. 그렇죠. 데이터 복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계속 수행을 하는 게 결국은 IT 인프라를 통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HA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이 어베일러빌리티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 이제 고가용성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 주거나 제한된 인프라 내에서 그다음에 여러 지역에서도 같은 일들이 이제 같이 일어날 때 이거는 이제 시스템을 제한된 자원의 시스템들이 높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구축을 하는 게 이제 하이 어베일러빌리티라고 하면 이제 DR은 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백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 있던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떠한 그 작은 단위의 사고에 의했을 때도 복구시킬 수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정보들을 다른 장소에다가 이제 백업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그 물리적으로는 이제 디스크 단위가 되겠죠. 근데 이제 DR이라고 하는 컨셉은 결국은 사업 연속성에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그러면 재난이 발생했거나 장애가 발생했었을 때 어느 시점 전까지의 데이터가 복구가 될 수 있는 거냐. 그다음에 이 재해 발생 이후에 다음 시스템들이 다시 다 올라와서 언제까지 할 거냐. 얼마나 빨리 복구할 거냐. 이 RPO, 리커버리 포인트 오브젝티브랑 RTO, 타임 오브젝티브가 이제 그 KPI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것은 RPO와 RTO가 짧을수록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줄이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단적인 예로 이제 RPO를
땡기기 위해서면 재난이 발생되더라도 실시간으로 데이터들이 다 어느 장소에 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시스템들을 복구시키려고 하니까 똑같은 형상의 시스템들이 다른 쪽에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기업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들이 이런 굉장히 짧은 시간들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들을 요구되면 요구될수록 원래 원 시스템도 메인 시스템도 굉장히 큰 시스템이거든요. 큰 시스템인데 DR 시스템도 큰 시스템이에요. 언제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큰 시스템을 언프라미스에 유지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 DR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백업을 네. 좀 더 자주 해서 네. 그러니까 RPO를 손실을 보더라도 백업으로 복구하는 방법. 근데 이제 원격지 백업이다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시간적인 갭 차이들이 많이 발생돼 보니까 DR을 구축하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고요. 네. 현재 중요 시스템들에 대해서만 일부만 DR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기업의 시스템들이 큰 덩어리로 한 1000개가 있다. 100개, 1000개가 있다고 하면 5% 이내, 오. 10% 이내 이 정도의 네. 것들이에요.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큰 시스템은 적고 작은 시스템은 많죠. 네. 근데 큰 시스템은 DR을 만들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이 된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DR 센터가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기업들도 DR 센터를 고려를 하려면 이제 그 재난이나 재해가 전파되지 않는 지역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는 이런 규정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법률적 근거는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뭐 보통 15km에서 80km 정도. 네. 그다음에 지진이나 뭐 홍수나 이런 것들이 같은 권역에 속해 있지 않은 상토에서 해달라라는 거예요. 춘천이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목동이랑? 90km 정도 90km?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미니멈 오라클에서는 데이터 센터의 미니멈 간격은 50마일로 되어져 있어요. 네, 그럼 네. 이제 우리로 바꾸면 한 80km 정도 80km? 되죠. 그래서 서울 이전과 춘천 이전은 90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재난이 한 지역에 하니까 멀리 떨어지면 좋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네트워크에 레이턴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RPO나 RPO를 줄이기 위한 시간에 있어서는 갭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이제 금융기관이나 이제 그 우리 공공 쪽에도 대부분 이제 100km 이내에서 많이 DR 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서울과 춘천 리전 둘 사이에 있어서는 입지나 이런 재난에 대해서는 서로 그 정도 거리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DR을 구성을 할 때 이제 그 단순 백업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RPO가 네. 이제 좀 뭐 주 단위나 일 단위로 넘어가겠죠. 근데 그것 말고도 이제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좀 구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면 원래 있던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의 업무는 돌아갈 수 있게 구성을 하는 최소화 구성이 방법이 있고요. 액티브하고 스탠바이, 액티브 패시브 방식으로 해서 아주 동일한 형상의 두 개의 시스템들을 DR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RPO는 굉장히 짧아지죠. 대신 뭐 네트워크 광 케이블 연결이라든지 DR을 위한 전용선을 만든다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비용이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그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쪽에다가 조회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뭐 추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은 이제 크게 회사들이 이제 3가지 정도로 시스템들을 나눠요. 그래서 DR을 이제 뭐 RPO는 거의 제로를 하면서 3시간 이내에 복구되도록 하는 이런 핵심 시스템들이 있어요. 네. 말씀드린 ERP라든지 뭐 MES라든지 기간 시스템들은 그 DR을 반드시 구성을 하되 거의 동일한 형상으로 구성을 네네. 해서 재난이 발생이 돼도 비즈니스는 거의 무리 없이 3시간 안에 복구가 돼서 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경우가 이제 핵심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권고하는데 좀 서로 다른데요. 보통 이제 중요 시스템이라 그래서 아주 크리티컬하지 않지만 회사의 여러 프로세스들에서 꼭 중요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루 안에 시스템들이 복구되거나 바로 전날의 데이터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 이외에 뭐 일반 지원 업무들 같은 경우 뭐 인사 업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주기적으로 데이터만 복제하는 이런 방식을 해서 이제 나눠지고 대부분의 이제 핵심 시스템은 크니까 비용이 적으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시스템들도 백업 주기를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사실은 스토리지 용량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DR 구성을 이제 거의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3가지 중에서 클라우드 DR로 한다면 우선순위로 어떤 걸 먼저 두면 좋을까요? 여기서? 우선순위는 사실은
그 핵심 시스템을 올릴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어디에 우선순위를 따로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 DR을 사실은 이제 설명을 많이 권고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기존보다는 메소드가 달라지면서 비용적인 측면 하지 못했던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핵심 시스템도 DR을 클라우드에 구축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일은 발생이 되지 않지만 재난이 발생해서 DR이 정상 가동이 된다면 원래 있던 운영 시스템이나 메인 시스템도 클라우드로 못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먼저라고 하면 가장 먼저 고려하는 핵심 시스템이 과연 갈 수 있느냐를 먼저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언프라미스에서 DR을 구성하는 것과 클라우드에서 DR을 구성을 하는 게 기술적으로 이 클라우드로 바뀐 거에 따라서 고려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장 그 클라우드 DR, 그러니까 언프라미스에서 DR을 구성을 할 때 그 두 개의 서로 시스템들 DR을 구성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스토리지 복제 기술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두 개의 형상을 똑같이 놓고 밑에 그 스토리지 단에서의 두 개의 시스템들을 실시간으로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RPO나 RTO들을 이제 어느 정도 DR의 요건들을 맞출 수 있지만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시스템들을 쓰지 않지만 계속 올려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아니면 걔를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에서는 그러니까 하드웨어 기반의 스토리지 복제 방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프트웨어 방식 이런 호스트 기반의 복제 솔루션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RPO가 기존의 리얼타임으로 준해서 이제 언프라미스 내에서는 가능했지만 이제 RPO 정도는 실제로 한 파일 같은 경우는 1분에서 수분 정도를 이제 맥시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크리티컬한 경우에는 좀 달리해야 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스토리지 단의 그런 방식이지만 DB 단에는 데이터베이스 단에는 오라클 DB에 있는 액티브 데이터 가드라든지 데이터 가드를 활용을 해서 실제 거의 니어 제로에 가까운 데이터 동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언프라미스에서 DR을 구성하셨던 분들이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하지 않고 스토리지 복제 방식으로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DR에 대한 거에 기술 적용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드나 액티브 데이터 가드는 실제 데이터가 라이팅이 될 때 관련되는 내용만 압축해서 뽑아서 DR 쪽에다가 어플라이 시켜주는 이런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제공하는 이런 기술들이라서 이런 방식에 있어서는 이제 그 거의 니어 제로에 가까운 RPO, RTO를 만들어낼 수 있죠. 컴퓨터는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부분들이 근데 언프라미스의 유닉스는 클라우드에서는 유닉스를 제공을 하진 않으니까 U2L을 해야 돼요. 또는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를 검토를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그 핵심 고려 사항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클라우드로 갔었을 때 왜 비용을 줄일 수 있느냐라고 하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에서 그러니까 DR이면 데이터를 어플라이 된 것들을 잘 받아주고만 있으면 되니까 재난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코어로 오는 데이터를 받아줄 수 있는 수준으로만 DB가 운영되고만 있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언프라미스는 이제 피크 시에 그 최대 부하, 그 다음에 안전한 버퍼 고려해서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시스템들을. 근데 이걸 이제 최소화해서 뭐 절반 또는 아니면 아예 최소한 2코어 이런 정도로만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니까 쉽게 바로 그 뒤에 이제 재난이 발생이 되면 실시간으로 스케일업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원래 있던 것만큼 그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1년 동안에 재난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최소한 비용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 DR 센터를 구축을 하고 제가 아는 고객 같은 경우는 3년, 4년이 됐는데 단 한 번도 DR로 넘어간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매년 운영 비용, 초기에 투자 비용, 그 많은 비용을 들였는데 다행히 재난이 발생이 안 돼서 그렇지만 돈은 이제 우리 사고 한 번 안 냈는데 보험료 계속 나간 것 같은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최소화된 형태로 운영이 되면 그다음에 하나는 그전에 DR들이나 이렇게 시스템들은 사서 켜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켜놓지 않고 관련되는 것만 딱 쉬핑만 해놓고 있다가 재난이 발생됐을 때 3시간 안에 그걸 켜내는 거죠. 그때 돼서야 컴퓨터를 갖다 올리니까 약간 하이버네이션처럼. 그런 기능들을 쓰면 사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도 최소한 한 비용으로 DR을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다 보면 기존 운영했던 DR 센터의 운영 방법과
좀 메소돌로지가 달라지면서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한 세이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DR을 구성하셨던 분들은 비용을 줄일 수 있고요. 네. 기존에 DR을 운영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클라우드에 DR을 만들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이 포인트가 이제 클라우드 DR이 온프레미 DR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겠네요. 이게.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이제 온프레미스의 메인을 유지를 하고 클라우드의 DR만 구성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DR 자체를 이제 클라우드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오케이. 메인 시스템은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유지를 하는 거죠. 기존의 인프라를 계속 유지를 하는 방법이고요. 좀 이따는 이제 다른 설명을 드리겠지만 온프레미스에서는 클라우드로 할 때는 DB 단에는 이제 오라클 DB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데이터 가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복제해주는 이런 방법이고요. 그러면 이제 리드나 라이트는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는 이제 리드 온리만 해서 스탠바이를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런 방식으로는 실제 이제 그 오라클 DB가 아닌 다른 DB들도 사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클라우드의 DR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바뀐 데이터들만 이럴 때는 이제 그 오라클에서는 이제 ADG를 이용해서 니어 제로를 주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토리지를 그 호스티드 방식으로 보다 보니까 RPO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게 되겠죠. 근데 뭐 그 DR이 필요할 정도의 중요 시스템들은 대부분 많은 부분에 오라클 DB 기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 이외에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라든지 OS 이미지들에 대한 정보들도 이제 R싱크 또는 매개어나 뭐 이런 이제 그 이런 DR을 전용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스토리지 그러니까 호스티드 방식의 복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고객이 원하는 그 RPO나 RTO 그다음에 그 환경에 맞춰서 이제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메인을 온프레미스에서 유지를 하고 클라우드에서 DR을 구축을 할 때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메인 시스템이 클라우드에 있고, 그러니까 현대상성 HMM과 같이 클라우드에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센터를 할 때는 서울 리전의 메인 시스템이 동작을 하고 있으면 춘천 리전을 DR 센터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도 되고. 춘천에도 DR 그 메인이 있으면 이제 그 서울 리전이 DR 센터가 되는 거죠. 네네. 이게 이제 국내 법규나 나머지 그 데이터 주권 또는 데이터가 하나의 그 국가 영역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에 이제 인컨트리 내 리전이 멀티로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 오라클 내에서도 한 국가 내에 리전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국가가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도 중요하게 보고 있어서 서울 리전과 춘천 리전이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리전 자체가 일정 거리 이상 데이터 센터 이상이 떨어져 줘야 DR 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센터나 이런 데이터 센터가 서울 지역 안에 여러 군데 있으면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측면에서는 좋은 게 있지만 DR 센터로서 활동을 하기에는 어렵죠. 근데 이제 만일 부산같이 너무 거리가 멀어지면 DR 센터 수 제한 안에서는 안전하지만 DR 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또 약간의 지연도 발생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리전 안에서의 오라클은 그 3개의 폴트 도메인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리전 내에서는 이제 그 폴트 도메인을 나눠서 운영을 함으로써 고가용성을 만들어내고 근데 이제 리전 내다고 보니까 이제 그 AD 센터가 만일에 한 건물 안에 있으면 AD 센터가 그 불이 나거나 화재가 발생이 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고가용 그러니까 DR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지에. 그러니까 폴트 도메인 저건 이제 고가용성의 관점이네요. 예, 고가용성의 관점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 폴트 도메인 간에는 전력선 자체를 구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어떤 그 요즘 재난이라고 보면 인적 재난이 경우나 뭐 이런 게 발생이 되다 보면 이제 전원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운영이 되게 하려면 이제 폴트 도메인을 나눠서 고가용성 구축을 하는 거는 이제 권고드리고요. 그게 이제 리전 내에서는 장애가 전파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리전 간에는 전용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동기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들 많이 쓰고 있나요, 지금? 지금 이제 그 DR 센터를 구축을 하게 되면 요 방식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의 메인 시스템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폴트 도메인으로 나눠서 그 고가용성을 구성을 하는 이게 이제 그 기본으로 이제 레퍼런스 아키텍처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DR을 할 때 이제 많은 부분들이 아까 설문조사에도 보시면 이제 그 구축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기업 내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백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기 데이터
보통은 보면 30일 넘은 것들 매일 백업을 받는데 30일 넘은 거는 지우고 하는 왜냐하면 네네. 스토리지 용량을 계속 그렇죠. 늘리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DR처럼 동작이 되지만 이제 백업도 겸해서 쓸 경우 그래서 로코스트 DR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시스템들을 올릴 때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RTO 목표가 RPO는 이제 내가 얼마나 짧게 그 짧은 주기로 데이터를 백업을 받느냐 이런 건데 DR을 해서 다시 올리는 RTO 목표가 굉장히 뭐 2시간 이내 네네. 또는 뭐 1시간 이내 이렇게 된다 그러면 풀스택 DR로 가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기존 형상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유지해야 되지만 12시간 뭐 이틀 안에라도 하루 만이라도 복구되면 좋겠어. 이런 게 대부분 이제 스태틱 콘텐츠라든지 그다음에 장기 데이터들인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로코스트 DR을 쓰는 거고, 요때는 이제 백업 서비스라든지 하는 이제 스토리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비용들을 가지고 DR을 구성을 할 수 있겠고요. 네, 네. 하이 ROI는 투자된 것만큼 이제 많은 거를 쓰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RTO는 3시간 이내. 그다음에 이제 그 DB 서버가 뭐 단일 서버인 경우들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복제해 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조회 서비스라든지 분석 기능들을 넣어서 네. DR을 구성을 하지만 이제 그런 재난 시의 대비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된 것만큼의 그런 그 데이터가 이제 2개의 데이터가 동시에 존재를 하다 보니 관련 그 반대쪽 DR 쪽에다가는 이쪽은 이제 업무를 처리를 하고 여기는 분석을 하거나 네. 조회를 하거나 아. 이제 뭐 BI를 하거나 대시보드를 거기서 뽑아내거나 이런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때도 거기서 테스트를 한다거나 이런 이제 할 때 테스트 데이터를 뽑아내려면 DR 시스템에서 테스트 데이터를 뽑아내거든요. 요즘같이 이제 분석이 굉장히 뭐 많이 쓰이는 시대는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 업무를 진행하는 시스템이 트랜잭션이 계속 발생되는 데다가 이제 대규모 데이터를 뽑게 되면 그렇죠. 부하를 주니까 업무가 지연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언프라미스든 클라우드든 업무가 몰리고 캐파를 차면 이제 속도가 느려지니까 일을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의 스피드에 저하가 생기면 데이터는 밑에 인프라단에서 복제를 해놓고 반대쪽에서 실시간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실제로 DR에 있는 거를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2시간 이내 복구되고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이런 거는 이제 풀스택으로 준비를 해주되 실제 그 코어 자체는 아주 적게만 운영을 하고 있다가 데이터만 받고 있다가 그 재난 시에 이제 발생을 시켜서 키워서 활용하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클라우드 DR로 할 거라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회사에 다양한 워크로드가 있지 않습니까? 요건도 되게 네. 다양하고요.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유연하게 하면 되겠네요. 네, 구성을 그러니까 그죠? 네. 보통 이제 아까 한번 말씀드린 핵심 시스템이 무엇이냐, 네. 그다음에 그 핵심 시스템의 인프라가 어떻게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져 있고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그다음에 중요 시스템은 뭐냐, 일반 시스템이 뭐냐, 일단은 그 등급들을 나누는 작업부터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이제 일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 리퀘어먼트에 따라서 막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각각의 기술 스택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쓰이는 보안 솔루션은 다른 거고 아. 여기는 왓스가 또 다른 거고 네.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것들을 어떤 하나의 이제 스탠다드 하면서 실제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DR을 구성을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사실은 이제 뚝딱 이렇게 옮겨지는 게 아니라 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이동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플리케이션에 영향도를 미치는지 이런 것들은 좀 반드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해주면 서울 춘천 간 국내 DR 그 클라우드 센터만을 이용을 해서도 멀티 리전의 DR 구성이 가능해졌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에서 니어 제로로 2개를 이제 그 싱크 맞춰서 해줄 수 있는 이제 벤더는 사실 뭐 오라클이 네. 유일하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DR을 구성을 하면 클라우드 간의 싱크도 마찬가지지만 언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이제 DR 센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그 투자됐던 것들이 좀 일정 기간 그 리타이어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면 네. DR 센터를 계속 운영을 할 거냐, 클라우드로 옮길 거냐는 의사결정들을 하시는 고객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클라우드로 되는 이전 효과들을 적극 검토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때는 운영 비용도 절감이 되고 기존에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DR을 이제 적극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그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저비용으로 이제 그 네. 백업 중심으로 해서 비용 최소화한 형태로도 DR을 운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클라우드 이전 효과들은 이제 검토해야 될 시기가 충분히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작업을 할 때 기존 시스템들이 많은 회사들이 이제 지금 이제 리눅스로 다운그레이드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그 유닉스가 많죠. 유닉스가 있는 핵심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 메인 시스템들도 사실 이제 거의 다 리눅스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또 개발했던 것들은 괜찮은데 이게 패키지드 샀던 어플리케이션이면 좀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복제 방식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제 방식이 내가 KPI로 잡은 RPO와 RTO에 네. 만족하는지, 그 다음에 언프레미스에서는 RPO를 제로로 받지만 디스크 방식이고 내 재산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이 시간을 떼기거나 투자를 하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클라우드에서는 그렇게 보안상 그런 부분들을 서로 스토리지 단에서의 복제를 쓸 수가 없어요. 하드웨어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RPO에 대한 조정들이 좀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몇 년 동안 이렇게 그 DR로 넘어가지 않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DR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기존에 연습이 되거나 DR을 구축을 했더라도 그 관련되는 DR 전환 업무들이 수작업 스크립트들로 만들어져 그렇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온프리미스 만만치 않죠. 그런 예, 것들이. 전문 인력들이 있는데 이 인력들이 변화가 되니까 이제 DR이 발생이 됐을 때 이 RTO를 3시간이라고 했는데 과연 3시간 안에 사람들이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한 말로 원클릭 자동화라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고요. DR을 이건 재난이다라고 선언을 한 이후부터 시스템이 올라올 때까지를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네. 근데 기존에는 이제 시스템 투자도 그렇고 운영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고민을 안 했는데 DR을 검토할 때는 이런 전환에 대한 프로세스, 그다음에 이거를 자동화하는 이런 네.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고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오케이. 이렇게 돼야 재난이 발생을 해도 우리의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게 이제 비즈니스 연속성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모님께서는 이제 클라우드 DR이 네. 앞으로 이제 이 국내 기업의 DR, 뭐 특히 이제 대기업부터 해가지고 하나의 스탠다드, 뭐 디폴트 좀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이? 회사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그 굉장히 큰 회사 몇 군데와 이 DR에 대한 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거의 첫 번째가 이제 비용 절감. 두 번째가 이제 그 코로나 사태나 최근에 이제 이런 재난들이 발생이 된 경우들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DR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사결정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디팩토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메인을 언프레미스에 두더라도 그 다음엔 DR 센터가 클라우드로 갔는데 메인도 똑같이 키워서 클라우드로 왜 못 가느냐? 이런 건 이제 자연스럽게 국내의 기업 시스템들의 운영 시스템도 클라우드로 옮겨가지 않을까. 먼저 DR부터 갈 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케이. 네. 온라인에서 이효성님께서 국내에서 그러면 멀티 클라우드 리전을 통한 DR 제공은 오라클이 유일한 건가요? 아니요. 데이터 센터를 나눠서 음. 운영을 하는 경우는 돼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 복제가 가능한 기술들을 네.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네.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규환님께서 DR 데이터 시점을 고객이 원하는 시점으로 변경해서 전환 가능한가요? 그건 DR이 아니고요. 네네. 예, 그건 이제 백업 솔루션. 백업. 많은 분들이 아까 HA하고 백업이랑 네. DR이랑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여전히. 네. 그 원하는 시점으로 돌리는 경우에는 이제 그 백업에 대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백업을 타임용 스탬프를 어떻게 두느냐고요. 네. DR 시스템은 원 시스템을 아무 중단 없이 다른 리전에서 복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DR의 개념하고는 조금 이제 서로 각 유사한 기술들을 쓸 수는 있지만 네.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지금 그 U2L이 나온 지도 꽤 오래됐잖아요. 네. 그 U2L 뭐 10년 넘었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유닉스를 리눅스로 하는 것은 지금 많이 자동화라든지 그런 건 많이 되지 않았나요? 어떤가요, 지금? 데이터베이스 단에서는 이제 오라클이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해왔죠. 네. 그래서 그 유닉스에서 오라클 엑사데이터나 이제 그 리눅스 시스템들로 U2L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근데 여전히 패키지드 소프트웨어를 쓰시는 고객들이 있어요. 네. 그 소프트웨어가 리눅스에만 만들어져 있는 소프트웨어를 아직도 쓰시는 고객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솔루션을 이제 그 해당 회사의 리눅스 버전을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지 않고 보통 이제 우리 많이 하는 이제 개발 인하우스의 개발 시스템들은 이미 리눅스로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고 봅니다. 네. 자, 세 번째 세션 이어서 마치는 거겠고요.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 세션은요, 여러분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